롯데 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뜨거운 목소리 KBO 슈퍼 에이전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차에 타들어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계시겠죠. 9월의 가을 바람은 우리에게 언제나 설렘을 가져다 주었지만 2025년의 가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움,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이 모든 것이 뒤엉켜 우리를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경기 결과나 소식을 전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팀 롯데 자이언츠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5가지의 거대한 폭풍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팀의 미래가 걸린 운명의 갈림길이며 선수들의 피와 땀, 그리고 팬 여러분의 눈물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현실에 대해 말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팀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 믿었던 천재들이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2번도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악몽은 어째서 우리에게만 이토록 가혹한 것일까요? 구단은 이 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과연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너진 마운드, 그 위에서 홀로 싸우다 지쳐 쓰러졌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팬들의 비난과 의심 속에서 끝없이 추락하던 그가 마침내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그의 어깨에 팀의 가을 야구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한다면 너무 잔인한 말일까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의 부활 없이는 우리의 가을도 없습니다. 과연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2군으로 강등되는 치욕을 겪고 팀의 12연패를 밖에서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한 젊은 스타.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처럼 자신의 복귀를 알리는 거대한 아치를 그려냈습니다. 그가 휘두른 단 한 번의 스윙이 과연 죽어가던 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어깨에 짊어진 짐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감독에게 던진 강렬한 하이파이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칼을 빼든 감독의 승부수,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그는 팀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4명의 투수만으로 9월의 지옥 같은 레이스를 버티겠다. 이것은 과연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될 무모한 주몽기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5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졌지만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 롯데 자이언츠는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2017년 이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가을의 무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싸움에서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이제 첫 번째 폭풍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미래를 도둑맞고 있는 롯데의 잔인한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유망주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에이스, 새로운 4번 타자를 꿈꾸며 드래프트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롯데 자이언츠 팬들에게 드래프트는 설렘이 아닌 상처와 배신감의 동의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4순위라는 이 애매한 위치는 우리에게 희망 고문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잔인한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이미 미국행을 선언한 2명의 특급 유망주, 광주 1고의 김성준과 장충고의 문지준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라지면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가 북1고의 박준현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2순위부터는 그야말로 춘추정욱 시대입니다. 누가 어디로 갈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이죠. 그리고 우리 롯데는 바로 그 혼돈의 중심 4순위 지명권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3년 우리 바로 앞에서 우리는 김서현이나 윤영철 같은 즉시 전력감 투수를 놓쳤습니다. 심준석이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이죠. 2024년에는 장현석과 이찬솔이 태평양을 건넜고 우리 눈앞에서 황준서와 김태견이 다른 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만약 그때 김태견이 우리 불펜에 있었다면 올 시즌 롯데의 순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지는 가정입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현우, 정우주, 배찬승 모두가 탐내던 투수들이 차례로 지명되었고 4순위였던 우리는 또다시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롯데가 처한 딜레마의 본질입니다.
매년 포스트 시즌 문턱에서 좌절하며 얻어낸 상위 지명권. 하지만 정작 최고의 재능들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미국으로 떠나거나 바로 우리 앞에서 다른 팀에게 채갑니다. 구단 관계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묻어나옵니다. 우리 앞 순번 팀들의 지명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야수도 폭넓게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투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그 행간에는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야, 좋은 선수는 많지만 김성준과 문지준이 빠지면서 박준현을 제외하면 이 선수다 싶은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4순위라는 높은 지명권을 가지고도 정작 우리가 원하는 선수는 뽑을 수 없는 상황. 경기에선 4강 수성을 위해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미래를 준비해야 할 드래프트 시장에서는 4순위의 저주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경기항공고의 양우진, 전주고의 박지훈, 대구고의 김민중 같은 좋은 투수들이 있지만 과연 이들이 앞선 유망주들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까요? 최근 양우진 선수가 피로골절을 당했다는 소식은 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산고의 안지원, 전주고의 박한결 같은 야수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마운드를 지탱해줄 강력한 투수 아닌가요? 롯데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최고의 재능이 사라진 시장에서 차선책을 골라야만 합니다. 또다시 아쉬움을 삼키며 다음을 기약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2021년 전체 1순위로 뽑았던 김진욱이 아직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아픔, 나승엽을 뽑느라 놓쳐버린 골든글러브 유격수 김주원의 성공, 이 모든 과거의 실패가 트라우마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합니까? 구단은 과연 이번 드래프트에서 이 모든 트라우마를 씻어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현재의 절박함으로 넘어갑니다. 무너진 불펜의 중심에서 한 남자가 힘겨운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 어깨에 롯데의 가을이 달려 있습니다. 야구에서 승리라는 단어는 어떻게 완성됩니까? 화끈한 공격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기를 끝내는 것은 리드를 지키는 야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 선맨이라는 중요한 보직이 있습니다. 선발 투수가 내려간 뒤 마무리 투수가 등판하기 전 가장 숨막히는 1이닝을 책임지는 남자. 올 시즌 전반기 롯데 자이언츠의 지키는 야구는 바로 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철원입니다. 전반기에만 20홀드. 이 부문 리그 3위. 그의 이름은 롯데 팬들에게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8회가 되면 우리는 당연하게 그의 등판을 기다렸고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며 팀 승리의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철옹성 같던 투구는 8월의 지독한 무더위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8월 20일 LG 트윈스전부터 8월 30일 두산 베어스전까지 그는 4경기 연속으로 2개 이상의 안타를 맞으며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팀이 10연패의 수렁에 빠져있던 21경기에서는 역전을 허용했고 연파의 탈출에 실패했던 21일 경기에서는 출격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전반기 20홀드를 기록했던 투수는 후반기 19경기에서 단 1개의 홀드를 추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팀이 끔찍한 연파에 빠지면서 그가 등판할 기회 자체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그의 투구 내용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팬들의 신뢰는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정철원도 이제 끝난 것인가? 그의 부진이 팀 추락의 원인이다. 추운 날 세운 비난들이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핵심 불펜이었던 좌완 홍민기마저 컨디션 난조로 2군으로 내려가면서 롯데의 불펜은 그야말로 붕괴 직전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4강 수성이 위태로운 이 시점에 가장 믿었던 필승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8월 31일 운명의 두산 베어스와의 3차전 팀이 3-0으로 앞선 8회 초 1사 주자 없는 상황 마운드에 정철원이 올랐습니다. 팬들의 시선에는 기대보다 불안감이 더 많았습니다. 또 흔들리는 건 아닐까? 제발 오늘만은 막아주길. 그의 첫 상대는 두산의 심장이자 KBO 최고의 타자 양의지였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정철원의 공은 양의지의 방망이를 이겨냈고 타구는 힘없이 투수 앞으로 굴러갔습니다. 아웃카운트 하나. 후속 타자 박준순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타자는 공교롭게도 과거 트레이드의 상대 카드였던 김민석. 정철원은 모든 힘을 실어 바깥쪽 꽉 차는 140렐레오 클라우드 OH 포신 패스트볼을 던졌습니다. 김민석의 방망이는 허공을 갈랐고 결과는 삼진, 2이닝 종료, 단 2개의 아웃카운트, 3분의 2이닝. 기록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가 잡아낸 2개의 아웃카운트는
올 시즌 그에게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아웃카운트였을지도 모릅니다. 끝없이 추락하던 그가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민석을 삼진으로 돌려쓰던 그 장면에서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에이스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제 롯데는 지옥의 9월을 맞이합니다. 타선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결국 포스트 시즌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키는 야구를 다시 실현해야만 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정철원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철원의 이 부활 신호탄은 과연 롯데 불펜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가을 야구로 이끌 진짜 서막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운드의 희망에 이어 차갑게 식어버렸던 타선에 불을 지핀 한 영웅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의 방망이가 사직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절망의 깊이가 가장 깊을 때 영웅은 탄생하는 법입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12연패라는 장단일에 최악의 부진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팬들은 한 선수의 이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지난해 윤나고 황손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팀 타선을 이끌었던 젊은 거포. 하지만 올 시즌 극심한 부진과 부상에 시달리며 8월 초 2군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선수 바로 윤동희입니다. 그가 없는 동안 팀은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7월까지 리그 최강을 자랑했던 타선은 8월 들어 리그 최하위 수준으로 식어버렸고 연패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윤동희는 2군에서 TV를 통해 팀의 패배를 전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화면 속 동료들은 무기력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 1군에 올라가 팀을 구하고 싶다는 절박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8월 30일 퓨처스리그에서 3경기 연속 안타를 치며 타격감을 끌어올린 그가 마침내 1군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대는 9위 두산 베어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복귀를 기다린 모든 팬들에게 자신이 왜 롯데의 중심 타자인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1-2로 뒤진 1회 말 2-4-1-2루의 기회. 그는 상대 선발 어빈의 체인지업을 그대로 잡아당겨 좌중간을 가르는 기타점 역전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첫 타석부터 경기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는 엎치락뒤치락하는 혈투로 이어졌고 롯데는 6-7로 다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패배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던 6회 말 2-4-1루. 타석에는 또다시 윤동희가 들어섰습니다. 마운드에는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 이영하. 볼 카운트 1-1. 이영하의 상구째 152km의 라이트 속구가 몸쪽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윤동희의 방망이가 불꽃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깡!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뻗어나간 타구는 밤하늘을 가르며 끝없이 날아갔습니다. 사직구장의 모든 팬들이 숨을 죽이고 타구를 지켜봤고 타구는 좌측 담장을 훌쩍 넘어 관중석 상단에 꽂혔습니다. 비거리 135m. 경기를 다시 뒤집는 거대한 역전 투런 홈런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직구장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선수들은 모두 뛰쳐나와 그를 맞이했고 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연파의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울분과 답답함이 단 한 방의 홈런으로 씻겨나가는 듯한 카타르시스 그 자체였습니다. 더그아웃으로 돌아온 윤동희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김태형 감독과 하이파이브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하이파이브가 아니었습니다. 2군에서 느꼈던 모든 서름과 간절함이 응축된 감독의 손바닥을 강타하는 영혼이 담긴 하이파이브였습니다. 윤동희는 그날 홈런과 2루타 볼넷을 기록하며 3출루 경기를 펼쳤고 다음날 경기에서도 1안타 2볼넷으로 3출루 경기를 완성하며 자신이 완벽하게 부활했음을 알렸습니다. 한 선수의 복귀가 이렇게까지 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그의 홈런 한 방이 과연 12연패에 빠졌던 팀을 깨우고 9월의 대방역을 이끌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감독의 손바닥을 아플 정도로 세게 내리쳤던 그 순간 그 하이파이브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드라마에는 결정적인 장면 뒤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윤동희의 135m짜리 초대형 홈런이 팬들에게 짜릿한 감동을 선사했다면 그 직후 김태형 감독과 나눈 강렬한 하이파이브는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더그아웃에서 손바닥을 맞은 뒤 아픈 표정을 지으면서도 환하게 웃던 김태형 감독의 모습, 그리고 모든 감정을 실어 감독의 손을 내리쳤던 윤동희의 모습, 그 짧은 순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은
윤동희가 1군에 복귀하던 날 감독과 나눈 짧은 대화 속에 있었습니다. 2군에서 돌아온 윤동희는 김태형 감독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보통의 감독이라면 그래, 열심히 해봐라 라고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은 달랐습니다. 그는 윤동희를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말고 잘해야 한다. 열심히가 아닌 잘해야 한다. 이 한마디는 윤동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단순히 열심히만 하는 선수가 아니다. 너는 우리 팀의 중심이고 해결사이며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선수다 라는 의미가 담긴 감독의 믿음이자 채찍질이었습니다. 윤동희는 이 말을 듣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잘하겠습니다. 이 대화는 김태형 감독이 윤동희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김 감독은 인터뷰에서 작년에 윤나고왕손 5명이 모두 정상 컨디션이라면 어떤 팀과 붙어도 해볼 만한데 올해는 그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윤동희가 그 중심을 잡아주길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그리고 윤동희는 감독의 그 믿음의 홈런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윤동희는 웃으며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웃음. 중요한 상황에서 역전 홈런을 쳐서 너무 기뻤습니다. 올 시즌 감독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부응했다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세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는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또한 2군에 있을 때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멘탈적인 게 컸던 것 같습니다. 팀 분위기에 휩쓸리며 마음이 조급해졌고 몸 관리도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린 나이에 팀의 주전으로 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짐처럼 느껴진 적도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는 돌이켜보니 그게 과정이고 책임감이었다며 지금은 선수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려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어린 유망주가 아닌 팀의 중심 선수로서의 책임감과 각오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감독의 한마디가 선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그리고 그 믿음에 보답하려는 선수의 의지가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잘해야 한다는 감독의 채찍질과 잘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홈런을 터뜨린 선수의 부활, 이 뜨거운 시너지가 과연 롯데 자이언츠를 가을 야구로 이끌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선수들의 부활과 위기 속에서 감독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역적이 될 수 있는 그의 위험한 도박이 시작됩니다. 순위표를 보십시오. 4위 롯데 자이언츠. 하지만 그 아래를 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5위 삼성 라이온즈와는 승차가 없고 6위 KT 위즈와는 단반 경기 차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4위 자리는 이제 살얼음판보다도 위태로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연패가 우리를 가을 야구 경쟁에서 완전히 탈락시킬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8월에 12연패가 남긴 끔찍한 상처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태형 감독은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롯데의 9월 운명을 건 그의 야심찬 승부수가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인 선발 로테이션입니다. 9월에 남은 18경기. 그는 이 모든 경기를 단 4명의 선발 투수 알렉 감보아, 빈스 벨라스케스, 막승, 그리고 나균안만으로 치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5선발이었던 이민석은 불펜으로 이동합니다. 김태형 감독은 경기가 띄엄띄엄 열리기 때문에 4인 선발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제는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7년 이후 한 번도 가을 야구를 경험하지 못한 팀을 위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감독의 마지막 도박입니다. 이 결정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성공한다면 가장 강력한 4명의 투수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승률을 극대화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선발 투수들의 체력 과부하를 유발하고 불펜진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최애 개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믿고 맡겨야 할 4명의 선발 투수들 중에서도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감보아와 나균아는 3점대 방어율을 유지하며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팀의 에이스인 막승과 벨라스케즈가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8월 막승의 평균 자책점은 5서 벨라스케즈는 무려 8.00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두 기둥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4인 선발 체제는 시작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형 감독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투수들이 아무리 잘 막아도 타선이 터지지 않으면 답이 없다. 결국 타자들이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8월 내내 리그 최하위 수준으로 침묵했던 타선이 갑자기 폭발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해법은 다시 선발 야구로 귀결됩니다. 선발 투수들이 최대한 긴 이닝을 책임져주며
불펜의 과부하를 줄여주는 것. 이것만이 4인 선발 도박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운명은 남은 17경기에 모두 걸려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 시절 단기전에서 선수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가을의 DNA를 증명했던 김태형 감독. 그는 이번에도 위기 속에서 자신의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4인 선발이라는 그의 마지막 카드는 과연 롯데를 8년 만에 가을 야구로 이끌 조커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5가지 폭풍을 모두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미래의 유망주들, 절망 속에서 부활을 꿈꾸는 새 선맨, 화려하게 돌아온 젊은 영웅과 그를 믿어준 감독, 그리고 모든 것을 건 감독의 마지막 승부수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뒤엉켜 롯데 자이언츠의 9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드라마의 끝은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이 결과는 오직 그라운드 위에서만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선수들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롯데 자이언츠의 역사를 새로 쓸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선수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이 치열한 9월의 순위 싸움에 대한 여러분의 예측과 응원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 트레이드 시장에 불고 있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 그 중심에 우리 롯데 자이언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에 대해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2군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의외의 선수가 9월의 히든카드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KBO 슈퍼 에이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